네, 대통령직 인수위가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했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대선 당시에 비슷한 공약 냈었습니다. 이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촉법 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촉법 소년이 뭡니까? 네, 일단 법에 저촉됐다. 예. 그래서 촉자를 쓴 겁니다. 촉법 소년, 법에 접촉된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소년인데 나이가 이제 어리기 때문에 예. 형사적 책임을 행동에 대해서 묻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입법 철학으로 형사 처분 대신에, 즉 형벌 대신에 소년법에서 마련한 형벌이 아닌 여러 형태의 보호 처분으로 이 아이들을 개선 교화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 바꿔 얘기하면 예.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뭐 강간이라든가 특수폭행이라든가 특수상해, 법에 저촉된 그 행위를 했지만 나이가 10세부터 14세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처벌하지 않고 다른 교육형으로 인도를 하자. 거기에 해당되는 비행 청소년들을 촉법 소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연령 기준을 좀 낮추자, 14세에서 12세로 낮추자는데 찬성하시는 입장이시죠, 교수님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14세가 형사 미성년자, 성년자를 가늠짓는 기준이 되는 거죠. 네. 촉법소년의 상한선의 기준이 되는데 적어도 그 상한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심각한 가해 행위를 했는데 아무런 처분 없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피해자는 지금 심각한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네. 이게 정의관념에서도 맞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 기준이 마련된 시점이 무려 70여 년 전인 195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기준과 비춰보면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은 범죄 지능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나이 조정도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핵심적인 것은 자신이 행한 일정한 악행에 대해서 적어도 불이익이 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 이런 신호도 줄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이 기준을 이를테면 14세에서 낮춰서 13세부터 10세 범위로 할지, 촉법소년의 기준을 아니면 9세부터 또 12세로 할지 이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한 5년 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경기도에서 이른바 캣맘 사건이라고 8세 아이가 이제 돌을 던져서 사망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 아무런 이 국가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9세까지 낮춘다고 한다면 적어도 보호 처분에 해당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관념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나이는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어떤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 범죄의 예방은 종합적인 것이 함께 작동이 돼야 되죠. 예.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면 학교 교육도 강화가 되어야 되고요. 또는 이제 정부에서도 중장기적인 입체적인 다양한 이 조치들이 있어야 되죠. 그거 플러스 예. 적어도 자신의 불이익에 대해서 이를테면 일정한 악행에 대해서 불이익이 준다고 하는 이런 것도 함께 작동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것이 빠져 있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이런 아이들은 자신이 처벌받지 않음을 알고 있어서 이걸 악용하는 사례. 예를 들면 조사 과정에서 형사들한테 형사 아저씨 나는 어차피 촉법이니까 처벌받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맞춥시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 국가가 그냥 방치만 한다. 이것은 범죄 예방에 여러 가지 이익을 담당하는 국가의 태도로서는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해요? 13살짜리들이? 있죠. 그리고 예. 실제 보도도 많이 되고 있고요. 네. SKJCGE님이 70년 전에 결정된 거 아닙니까? 형법 개정해야죠. 이런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형법을 개정을 하면 어떤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다른 제도들도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사실은 나이를 14세에서 13으로 바꾸는
그것을 했다고 정치권에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또 엄벌주의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 보호 처분의 1호부터 10호까지 여러 가지 지금 그 사각지대와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상식적으로만 작동하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도 함께 그 해소가 돼야 되고 또 이런 그 아이들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과 훈계와 이런 프로그램이 작동돼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그 민간에게 그 위탁이 되는 형태와 마찬가지고 지방자치 보조금에 그 의존하고 있는 또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그 소년 교도소도 김천에 한 군데가 있는데 그냥 말만 소년이라고 붙여놨지 여기에 소년은 한 120명이고요. 나머지 500명은 또 성인입니다. 이렇게 네. 그 홍보하고 있는 이런 그 환경 이것도 이제 대폭적으로 이제 개선을 그 해야 되는 이런 과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이어서 서울 소년 원장 지내셨던 분입니다.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한영선 교수님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십니다. 한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왜 그러신가요? 좀 먼저 뭐 오해를 좀 피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 피해자 회복이 이루어져야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좀 드리겠습니다. 아, 피해자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다. 네, 근데 가해자만 처벌하면은 이제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제 관심이 끊어져 버리는데요. 이제 그것이 아니고 피해자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해자 처벌하는 문제는 또 완전히 별개의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촉법 소년의 이제 연령은 뭐 저는 적절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좀 실제로 이제 뭐 이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법상의 이제 기준 연령이죠. 14세. 예. 그리고 이제 실제 뭐 소년법에서는 이제 10살까지 이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이제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그 형벌 연령을 조정하는 것 없이라도 뭐 소년 문제들을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 14세면은 뭐 한국 나이로 따지면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 돼서 뭐 성인 이상의 힘과 체력, 그 다음에 뭐 마냥 뭐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 그게 아니고 어떤 악의가 있어서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는 뭐 성폭행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이걸 체벌이 불가능한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예, 이제 뭐 사실 예. 이제 맞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제 뭐 키가 성장했고 뭐 발달 속도가 좀 굉장히 이제 빨라졌다라고 예.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동의어로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옛날보다 지금 잘 먹고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여건들이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예. 아이들이 이제 키가 성장한 것들은 이제 분명한데 예. 사리 분별력까지 그러니까 판단 능력까지 이렇게 좋아졌느냐라고 이제 볼 수는 이제 없는 거죠. 실제로 이제 성숙과 관련된 지표는 이제 키가 아니고 뇌의 이제 성장과 이제 훨씬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청소년들의 이제 뇌 발달은 80%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아. 80% 수준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소주 한 3병 정도를 마셔서 이제 만취된 상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사회 분별을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청소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리 분별력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성숙 그러니까 뭐 다른 타인과 이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또 좀 많이 있어요. 옛날과 비교해서. 예. 지금은 뭐 부모의 이혼도 굉장히 높아졌고 또 아이들은 그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에 내몰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청소년들이 이제 굉장히 불행한 상태에 성숙 좀 제대로 된 자아 실현으로 나아가는데 좀 방해되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미성숙한 어른이나 그리고 자아 실현을 잘 못한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럼 범죄를 저질러도 봐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예. 잘못했으면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 예. 것이죠. 뭐 저도 이제 벌 주지 말자라고 하는 예.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예. 처벌의 종류는 다양하게 이제 있습니다. 예. 근데 일부 처벌의 경우에는 이제 그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 이게 이제 형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이제 심각하고 또 중대하고 한번 시행되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12살, 13살 이 아이들에게까지 최후의 수단인 형벌을 부과해서 뭐 교정해보자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성인들도 교도소에 가면 그곳이 예. 이제 범죄 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를 이제 교도소에 보내가지고 뭐 예. 3년 3년 또는 5년, 10년 형을 살게 했을 때에 이 아이들이 과연 정상적인 성인이 되어져서 뭐 20살 이때 그런 식으로 이제 세금을 제대로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네네. 그러면 이게 청소년 범죄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강력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께서는 뭐 아이들이 나는 처벌받지 않습니다라고 하니까 예.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에 지금 그 보호처분이 10살부터 이제 받도록 되어져 있고 12살부터는 소년원에 이제 2년 동안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낙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이 아이들이 교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여기에 예. 이것이 아니고 이 12살 이런 아이들을 형사처벌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속이 시원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이게 오히려 더 극단적인 생각이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인간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다르군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을 그래도 먼저 학습을 시키고 교정을 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죠? 좀 맞습니다. 처벌은 예. 굉장히 일시적이고요. 이걸 시행하면은 정말 미래 범죄자를 양산하는 길인데 네. 우리가 청소년 문제를 그러니까 처벌을 해서 이 청소년 문제가 해결된다면 해야죠. 그런데 문제가 더욱더 악화될 것이 명백한데 이것을 이제 그 길로 가자고 하는 것은 정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한영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습니다.